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6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세계 무대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냉전 이후 인류를 지켜온 마지막 핵통제 장치가 사라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는데요.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도 박 작가님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문득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 직전의 유럽이 떠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으나 이면에서는 복잡한 동맹과 군비 경쟁이 치열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협정이 만료되고 각국은 관세와 기술로 무장한 채 새로운 경제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각판이 충돌하며 새로운 산맥을 만드는 과정 같다고 할까요? 오늘 그 충돌의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날짜인 2월 5일로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무기 통제 협정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즉 뉴스타트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핵무기 경쟁을 막을 공식적인 장치가 사라진 셈인데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인류는 우발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러시아의 연장 제안에 침묵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 계획을 통해 소련을 압박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상대보다 압도적인 무력을 갖춰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 경제 내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렸다고요? 네, 알파벳이 올해 AI 인프라에 약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자본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경악했죠. 과연 AI가 그만큼의 수익을 내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 즉 AI 버블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2달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2026년 말 경제 성장률이 6%에 달할 것이라며 경제 호황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아주 기묘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간접회담이 오늘 오만에서 열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긴장과 대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이군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매우 드문 양보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과 국내 거버넌스 문제까지 다루고 싶어 하지만 이란은 오직 핵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으며 소련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의 실타래를 풀어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여야가 국익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70일 만의 결단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조끼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니 관세에서 제외해달라는 강력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대거 건설하며 이 길을 넘겼던 플라자 합의 전후의 대응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미래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성 과학기술 인재들의 병역 문제, 즉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기에 인재를 총만들게 하는 건 국가적 낭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례 보충역 제도를 통해 우수한 엔지니어를 육성했던 것의 현대적 진화라고 볼 수 있죠. 인구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 시스템의 효율화와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성진 신임 한국경제학 회장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군요. 네, GDP 3만 달러 후반에 왔음에도 정책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뼈아픕니다. 마치 엔진은 슈퍼카인데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경차 수준인 격이죠. 다행히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개년 동안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분산시켜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며 균형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푸틴 대통령과는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제갈량이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에게는 평화 공존을 말하면서도 푸틴에게는 국제 공정 수호를 강조하며 결속을 다졌죠. 미국 주도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등거리 외교의 전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외 개방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만 100회 이상의 수출입 관련 행사를 여러 시장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네요. 대시장 공유라는 슬로건이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사이 중국은 거꾸로 우리는 시장을 열 테니 들어오라며 글로벌 고품질 상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결제나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부처가 나선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15세기 명나라가 조공무역을 통해 주변국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은 디지털 기술과 거대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지켰다면서요? 작년 양측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아세안은 뗄 수 없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동남아시아라는 우회로를 통해 뚫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남진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내일 모레인 2월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이치 사나에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고이치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3월 정상회담까지 미리 언급할 정도죠. 이건 일본 정치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이치 총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는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과거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적 역할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증시가 주춤하지만 기업들의 체질 개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 분야의 협력이 눈에 띕니다. 후지스 재팬과 JMDC가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아날로그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겁니다. 전자차트 데이터와 익명화된 의료 정보를 결합해 경영 결정을 돕겠다는 건데 이건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치 과거 메이지 유신 당시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시스템을 일거에 바꿨던 것처럼 지금 일본 기업들은 데이터 유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와코시와 도쿄가스가 탄소 중립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제로 카본시티 선언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에너지 기업이 직접 손을 잡는 건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에서부터 생존 전략을 짜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홋카이도 등지에 맹렬한 눈보라가 예고되어 있어 재해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폭설 피해 기업의 상담 창구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와 미국 사이에서 정말 역사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고요? 이건 오늘 가장 놀라운 뉴스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파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자이상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역사적인 무역협정이 최종 단계라고 발표했죠.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를 확실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이 중국을 키워 소련을 견제했듯 이제는 인도를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셈입니다.
인도 정부도 이에 맞춰 산업 고도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가 핵심이군요. 세미콘 인도 프로그램을 통해 약 177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팹과 패키징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인도를 단순히 콜센터의 나라가 아닌 하이테크 제조의 허브로 바꾸겠다는 야심입니다. 여기에 탄소 포집 기술에도 22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서구 열강이 석탄과 철강으로 일어섰다면 21세기의 인도는 반도체와 청정에너지로 인도의 세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협정 만료에 대해 러시아 측은 미국 탓을 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러시아 외교부는 이제 우리는 협정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현재 유가 하락과 지출 증가로 국부 펀드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안에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고 경고하죠. 내부적인 경제 위기를 외부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강권 통치의 문법이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평화협상에서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고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3자 협상에서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이는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 정전처럼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푸틴 대통령은 민족 단결의 해를 선포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이는 제정 러시아 시절 차르가 위기 때마다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독일 산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독일 산업 주문이 전월 대비 7.8%나 급증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특히 금속과 기계 분야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는 독일 경제의 저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도 독일의 청정 기술 생산에 3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승인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이 후발주자로 산업혁명에 뛰어들어 영국을 추월했듯 이제는 친환경 산업에서 다시 한번 독일의 시간을 만들려는 기세입니다.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이 0.3%까지 떨어지며 유로존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2020년 말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가 하락 덕분이긴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해양 산업 탈탈소화 등에 예산을 쏟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제롬 게지라는 인물이 202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정치권이 요동치는 점도 프랑스다운 역동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박했던 지구촌의 하루를 촘촘하게 짚어봤습니다. 핵협정 만료라는 무거운 소식도 있었지만 인도의 약진이나 유럽의 산업회복 같은 변화의 움직임도 뚜렷하네요.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떤 이는 성벽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든다. 뉴스타트 만료라는 안보의 폭풍 속에서도 각국은 관세 협정과 기술 투자라는 자신들만의 풍차를 돌리며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벽 안에 갇히기보다 변화의 바람을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흐름을 타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즐겁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